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어제 대구 출마 선언 의지를 밝힌 이준석 전 대표. 오늘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만남을 가졌죠. 연일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그리고 대구 출마 의지, 대구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진 교수님과 김수환 교수님. 반갑습니까.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전화 인터뷰 한번 하고. 예, 국정감사 열심히 하시느라 못 오셨고. 자,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신당 창당 움직임 지금 계속 좀 강화되는 거 있는 것 같고,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역의 대구 달서구 갑이시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러한 움직임 선언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안 해주면 뭐 무소속으로 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신당 창당을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과연 뭐 신당을 창당할까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좀 행보는 조금씩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대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이제 영남 보수의 본산인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간다든지 어쨌든 국민과 그 진영의 분들로부터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때까지 보수 우파의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대구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뭐 회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상당히 좀 의아하다, 떠하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뭐 광주를 간다면 뭐 회피하지 않겠다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 그런 말은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대구 가가지고 국힘과 붙겠다는 거죠, 사실은. 국힘이 이제 대구가 국힘의 그 본산이니까 거기 가서 난 개혁 보수로서 이 비만 고양이를 그다음에 능력주의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나 능력 씨 저런 비만 고양이 뽑지 말고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수가 선택해라. 그런 대결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비만 고양이 발언이 이제 오늘도 있었는데 오늘 CBS 지지율 대책회의 콘텐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남 정치가 평소에 메시지 능력도 없는데 머릿수를 밀어붙여서 당내 권력을 작용하는 게 문제다. 이 비만 고양이 방에 뭘 하나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또 오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어떤 대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면 뭐 일린 말도 있죠. 사실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영남 지역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에 좀 더 어떤 새로운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어떤 회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일리 있는 말도 뭐 되지만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 정치가 뭐 살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 주장이 힘을 실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언급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뭐 대표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특히 지금까지도 뭐 탈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같은 당 내에 선배 의원들 두고 자꾸 비만 고양이 특히 특정 지역의 어떤 중진 의원들 두고 비만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정말 그 무례하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본인은 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96년도 자민련 돌풍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방송사에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보다 더하게 TK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허주를 뭐 떨어뜨린다든지 인사적인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위천공단을 무산시키고 원래 대구에 하려고 했던 삼성 자동차를 뭐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 타격을 가했죠. 그래서 TK가 한번 그때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이 굉장히 예. 배신감을 느끼면서 자민련에 이제 표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은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작다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그런 어떤 돌풍을 뭐 기대한다 예상한다 저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대구에 가서 신당 창당을 하고 대구에 출마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파괴력이 사실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크지 않다. 예, 당선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TK 분들이 전통적인 게 사실은 이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의리 뭐 예절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아,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TK 원래 예. 이제 그 살인의 본산으로서 아직까지도 그런 좀 정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살인의 본산이라면 예의를 좀 그런 중요하다. 살인의 본산. 그래서 예를 예. 들면은 TK 지역이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가 지금 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은 수도권 전체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의리라든지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아하.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명분도 없는 이런 어떤 출마, 신당, 창당 이런 것에 얼마만큼 지지를 보낼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그 점에서 하나 좀 궁금한 건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11.6대 이제 추모제도 직접 참석하시고 12일 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사저도 방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구 민심을 굉장히 좀 보살피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세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두 갈래인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왜 그렇게 대구에 갑자기 신경을 쓰시는지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 위상이 정말 대구에서 민심을 출렁이게 할 만큼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대구 민심에서의 좀 이렇게 보상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거 좀 현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웬만한 정치해야 한다는 사람 사무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아.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과 그리움. 뭐 애틋함, 그리움이 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홍준표 시장의 유영아 변호사하고 선거를 할 때 예.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는 영향이 좀 줄었다. 아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제 그 경선 때부터 지지선을 하면서 예. 대구 선대본부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 대한 뭐랄까 그 굉장히 좀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압도적인 어떤 지지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됐다고 본인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대구 방문인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대구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사저도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특히 대구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길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보수의 본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또 바탕에는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 지지율이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에서 TK지에서 1위까지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여론조사가 이제 민주당 또 뭐 그 지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여론조사에 했던 결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그 여론조사에 대한 좀 신뢰성이 조금은 좀 의문스러운 신뢰성이 면이 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연 지금 민주당과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대책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새로운 어떤 요소를 이제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예. 좀 이게 왜곡이 좀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는 크게 조금 향수가 있는 게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이제 주호영 의원 등거 할 때 사실은 그 전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에 연고가 있는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때 이제 경선을 하면서 아버님이 대구 출신이고 하면서 갑자기 대구 경북 분들도 굉장히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관심과 아하. 어떤 뭐 그런 이제 동정열이 막 쏠렸죠. 예.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진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유권자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창당되면 어느 정당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 출마하면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굴까요? 반개혁적 인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말한 게 지금 12개 대구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뭐 낙하산이라든지 이렇게 공천될 사람을 상정해 두고 그렇게 반개혁적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말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보다는 이제 향후 공천될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방어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현역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 이제 본인의 어떤 룸이 사실은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달서구 갑은 아니겠죠? 뭐 제 지역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자신 있으신가요? 붙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오겠습니까? 좋은 기회입니까? 기회입니까? 예. 그렇군요. 마다하지 않겠다. 의원님도 이준석 전 대표의 대결.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이제 당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탈당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 의원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마지막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예. 이제 본인이 2011년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온 어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지가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 사이가 나쁜 어떤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예.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휙 이제 이혼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직까지도 그렇게 날짜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는 뛰쳐나와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아직까지 당에 남아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당 논의가 뭐 3당 제 3당 이렇게 논의가 있지만 이게 정계 지금 특위에서 어떻게 선거법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소수당들의 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센 발언을 뭐 계속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당에 내 역할을 좀 달라, 명분을 좀 달라, 뭐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혁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1호, 2호, 3호 혁신안까지 3호 혁신안은 청년을 주제로 이렇게 냈는데 의원님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연일 또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봅니다. 저도 인요한 위원장을 뭐 그 전에도 몇 번 만나봤지만 이분이 그냥 어떤 뭐 귀한 외국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정말 독실한 어떤 크리스찬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의지와 좀 그 뭐 어떤 경험에서 나온 정치적 감각이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좀 정치적 감각이 있다. 1호가 결국은 통합, 2호가 희생, 3번이 결국은 청년으로 대입이 되는 어떤 미래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아젠다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모안에 대해서도 정말 100% 찬성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청년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정 과정에서 좀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때로는 좀 선거 때 뭐 소모적인 어떤 대상으로 되는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중요한 어떤 법이라든지 또 큰 어떤 재정적 부담을 수반되는 정책 결정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저는 사전에 좀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결정을 해서 지금 세대에서 다 쓰고 결국은 갚는 것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다 갚아라.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소위 말해서 루소의 사회 계약론과 관련된 세대 간 계약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세대 간에 과연 어떤 재정 부담을 유발해서 후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철저하게 청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번에 던진 결정은 좋다.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저는 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지 생각합니다. 비례 얘기도 그렇지만 인현 위원장의 두 번째 혁신안이었던 희생의 내용에서 뭐 험지 채택은 출마, 안 됐지만 불출마.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서 좀 좋은 자리들 비워서 그 자리에 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직권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여기 좀 비우자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뭐 의원님 초선이시기 때문에 사실 뭐 해당 사항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중진 의원들 좀 흐름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요즘은 험지 출마를 하지만 예전에도 항상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불출마, 용퇴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항상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물갈이가 있어 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용퇴보다는 험지 출마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예. 영남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에 대한 압박을 많이 갖고 있는 차에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던지니까 굉장히 사실은 다들 고민과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담 거죠. 맞는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두 가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진 의원들도 과연 내가 불출마, 험지 출마해서 이게 당의 승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예. 이게 이제 1번이고 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밥을 뭐 이렇게 하면 체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결국은 어떤 또 그 생각을 혹시 갖고 있더라도 시기라든지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국회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일단은 기다려야겠다. 하지만 통합과 희생을 잊어버린 게 아니다. 해온 걸 더 해야 된다. 요구를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하다 중진 중심으로 이런 의견도 있고 한 달만 참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의 지지율하고 이제 연동되는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정책 어젠다로 지금 승부를 걸면서 이제 예. 지지율이 좀 상승 추세에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릴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쉽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인유한 또 위원장도 보면 제가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막 면전에서 영어를 통해서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딱 표현이 영혼을 내버려서 잘하시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내공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일회성 구두성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당 내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총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고 좀 예상됩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이제 민주당이 제기를 했다가 지금 폐기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철회를 했죠. 네, 철회. 예. 예. 자 어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재추진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빨리는 아마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30일 예. 그리고 12월 1일 원래 이제 예산안을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본회의를 이제 양당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때 다시 탄핵 소추안을 아마 재발이. 들고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재발의가 가능하다. 발의 자체는 가능은 한데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의 문제죠. 국회법 이제 92조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일사부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이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다른 법안은 이제 상정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탄핵 소추 이 문제는 보고를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부터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고 시점. 아하. 일반 법안은 상정 시점으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해임은 물론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조심스럽게 휘둘러야 될 청령 언을도처럼 엄청난 칼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정치적 공세용으로 사상 최초로 한덕수 총리를 해임 건의를 하고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난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어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 이번에 걷어들이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과연 이렇게 탄핵 소추를 이렇게 자주 하라고 과연 헌법상에 국회 권한을 부여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방송 3법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과방위 위원이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예, 지금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이제 방송 3법이 어제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송법이 완전히 이제 좋다. 그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전문가들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안은 더 개악입니다. 아, 개악이다. 예. 첫 번째 절차상으로도 완전히 비민주적으로 이제 만들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방송법에 예를 들면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대표성 그러니까 과연 그 위원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금은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대표성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또 어떤 중립성. 이게 뭐 민주노총을 논하기 전에 과연 중립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 그다음에 독립성이 문제인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회와 사장은 이게 서로가 좀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KBS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이사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대표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안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좌파 성향, 뭐 그 언론인 직능단체의 문제, 또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 이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왜 좌파입니까? 지금 이제 그 대부분 단체들이 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어떤 소속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방송기자협회라든지 PD협회 이런 데는 좌파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 단체도 있고 단체도 있지 않은에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 단체 소속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의 현행 그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정권 바뀌면 그 싹쓸이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거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뭐냐면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버전에 뭔가 대안을 네. 내놔서 민주당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전문가들 관련해서 좀 세미나도 이제 했고 예. 이 대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어떤 대안을 논의하기 전에 그냥 그 민주당이 몇 달 전에 후다다닥 그냥 해치운 법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관련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KBS 정상화를 이끈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여당에서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청문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소위 말하는 7대 도덕성 검증 기준, 뭐 예. 세금 탄로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데 지금 걸린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음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신문사에 이제 정통 그 언론인으로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역량이 조금 검증이 되었고 특히 이제 관훈 클럽이라든지 이런데 회장을 하면서 좀 리더십이라든지 또 뭐 문화일보에 또 노조위원장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직 내의 어떤 상하 간의 좀 소통 능력도 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그 주진우 라이브 같은 아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거는 그거는 이제 저도 있었지만 조금 30초? 이제 좀 과장이 된 게 그런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일방의 주장 내지는 가짜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예시로 나온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10초. KBS 라디오는 너무 외부 인사들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내부의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 그 사회를 많이 봤는데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좀 지적한 부분이다. 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